그 문제를 보면 직사각형에 원이 같이 있는 그림이죠. 했을 때 P분의 Q 루트 5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 P의 값은 5, 그 다음에 Q는 8, 그래서 답은 13, 2번이 되겠어요. 이거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풀어서 맞았다 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 하면 성남고 기출문제다 라고 했었죠.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5, 이 직사각형이다. 그리고 여기가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 대략 이렇게 그려지죠. 그랬을 때 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벡터를 생각을 한다. 여기가 A,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X. 문제에서는 벡터 AP 벡터, AP 벡터와 BX 벡터의 내적이 최대가 되라. 이게 최대가 되라. 이때 X의 위치, 결국 X의 위치를 찾으라는 문제지. X의 위치를 Q라고 하면 PQ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거거든.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이 문제는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가 음이점이다. 그래서 덧셈 분해를 한다. 뭐를? 이 벡터를 덧셈 분해를 하면 이 벡터 그리고 이 벡터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여기 이름은 C이다. 그러면 지금 BX 베타가 BC 베타 더하기 CX 베타가 되므로 AP 벡터 내적 BX 벡터는 AP 벡터 내적 BC 벡터 더하기 CX 벡터이다. 이렇게 뭐죠? 내적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내적의 성질, 예습한 수준에서 내적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AP 벡터 내적 BC 벡터 더하기 분배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AP 벡터 내적 CX 벡터다. 이렇게 한다. 핵심은 BX 벡터를 BC 벡터와 CX 벡터의 합, 즉 덧셈으로 분해한다. 이게 벡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특징이 AP 벡터도 고정되어 있는 벡터이고 BC 벡터도 고정되어 있는 벡터여서 얘는 상수이다. 얘는 변수이다. 이걸 구분하는 거고, 얘는 예습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조, 이게 5조, 그래서 이게 4야. 따라서 얘는 9라는 실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왜 9인지는 내적을 예습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어요.
AP 벡터 내적 BC 벡터는 AP 벡터의 크기 곱하기 BC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값인데 코사인 사이값을 이제 여기다가 얘에다가 코사인 사이값 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걸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적 함수 수선의 반이 여기거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잠깐만 이거 곱하기 이거면 내가 지금 9라고 한 건 잘못된 거네. 내가 선생님이 착각을 했어요. 수직이라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5 곱하기 3 그래서 5 곱하기 3에서 15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거든. 지금 이게 최대가 되라. 그러니까 얘가 상수이라면 얘가 최대가 된다 라는 말은 얘가 최대가 된다. 두 벡터의 내적이 최대가 되려면 지금 예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 그냥 또 영혼 없이 지난주 금요일날 집에 가서 지금 올 때까지 숙제만 근근히 해온 학생이라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적어주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 두 벡터가 이루는 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라고 하면 세타는 여기가 세타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크기에다 코사인을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안습이에요. 안습.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정도 수준이는 예습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예습을 통해서 왜 그런지 뭐 원리는 몰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같이 듣고자 한다면 예습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된다는 말을 이게 최대가 된다면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거랑 이게 세타가 작아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요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 최대가 이거라고.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느냐면 최대란 말은 이거 다 수업 때 할 거예요. 지금은 포인트가 이거야. 이거가 이 문제에서 포인트고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덧셈 분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후 과정은 예습 수준에서 듣도록 하세요. 당연히 본 수업 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AP 벡터와 CX 벡터가 서로 평행인 경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AP 벡터가 이거잖아. 그리고 CX 벡터는 이거야. 평행이면 이거죠, 이거.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대략 이렇게 되었을 때 AP 벡터 얘랑 평행이다. 뭐가 얘가 이렇게 두 개가 평행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지금 x인데 이때 x의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말한 q라고 하는 거죠. x를 이때 점을 q라고 하자. 이렇게 된다. 이랬을 때 뭘 묻고 있냐면 pq 벡터 p는 여기고 q는 여기니까 이거 길이 구하세요. 이거거든. 이 길이 여기가 p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길을 어떻게 구하지? 이거고 이거는 중학교 수준의 얘기가 되겠어요. 이 길이 구할 수 있겠나? 생각하세요.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그림만 보고 있으면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아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위치관계 그리고 그 양 길이 또는 가게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죠. 그냥 이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봐야 길이를 못 구해요. 이거 구할 수 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지금 없지. 이게 4고 이게 3이다 뭐 이런 거 없지 지금 머릿속에. 그러면은 못 구하는 거지. 생각하세요. 안 돼 있어서거든. 뭐 기초하면 둔각삼각형은 어떻게 처리하니? 이거 둔각삼각형이잖아. 둔각삼각형은 연장선을 생각을 하거든.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관점으로 본다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연장선 하면 떠오르는 게 외분점이죠. 외분점이다. 하는 김에 세트로 예각삼각, 예각삼각형은 이런 거잖아. 다 세 각이 다 네각, 예각.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여기에다가 수선해다. 그러면 여기는 선분이잖아. 선분이니까 뭐야? 내분점이다. 중학교 때는 내분점, 외분점을 배우진 않아. 그냥 연장선 위, 선분 위. 이건 선분이죠. 이거는 연장선이죠. 그런데 고교 관점을 이제 추가한다면 그 수선의 발이 각각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세트로 머릿속에 같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당연히 어떻게 하겠냐. 연장선을 그어서 거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지. 문제는 또 이거 하면은 또 못하죠.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못하고. 생각하세요. 이걸 구하려면 이 길이가 지금 얼마죠? 2지.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면 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못 드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을까 그래. 예습을 해서 머릿속에 로딩한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뭐 버벅 하지 지금. 왜냐면 지난 금요일하고 지금 처음 보지.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지금 네 머리가 뭐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생각이란 걸 할 수가 없어. 그럼 나 혼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상황이 선생님이 가장 좀 짜증이 나는 상황이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막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수학 실력이 탁월해서 내공이 단단해갖고 언제 출발하더라도 필요한 생각이 탁탁탁 준비되어 있다가 탁탁탁 나타나는 수준의 아이가 아니라면 근근히 지금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자 어떻게 하죠 하고 이제 막 묻고 이러지. 닮음이죠, 닮음. 얘랑 얘가 닮음이지, 핵심은. 닮음이고, 닮음비가 몇 대 몇이니? 하면은 이게 4고 이게 3이지. 왜? 5인데 2를 빼니까 3, 4, 5지. 실제 길이가 5예요. 그리고 이건 2야. 닮음비가 5대 2야. 그리고 이 길이가 4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니? 이 길이가 3이야. 이 길이가 얼마니? 뭐 이거는 애들 장난이거든. 안 보이잖아, 이런 게. 왜 이렇게 하나요? 이런 것도 질문한다면 거시기에 이걸 여기 갖다 붙이면 지금 이게 내가 알아두라고 했던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모래시계 닮음, M 닮음의 90도, 시험에 나오는 90도 그 그림이거든. 그래서 보여드는데 안 보이잖아. 이런데 시간이 낭비되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알아서 구하세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고 이 길이는 2라고 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분의 8 루트 5이므로 5 더하기 8에서 13이 답이 돼요. 자, 아무튼 뒤에 것들은 뭐 중학교 수준의 이런 거 모르고 있거나 뭐 모를 확률이 매우 높지. 그냥 둔각삼각형하면 90도보다 크게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둔각삼각형 지식의 전부면 그 이름을 아는 거지
뭘 써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아무튼 뭐 그리고 또 예습 수준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내조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것도 없으면은 좀 힘들어요. 단 지금은 그건 포인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포인트는 bx 벡터를 bc 벡터 더하기 cx 벡터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가. 얘를 제시했을 때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개나 소나 하지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힘들어. 즉 분해라고 하는 거는 선생이 말한 응용 문제 사고 발상과 관련돼서는 적용 B에 해당되는 생각 유형이지. 이게 적용 B는 적용 A가 졸라 열심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힘들다. 그래서 네가 알아둬야 될 게 뭔지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프린트는 지난 시간에 다 배부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오라고 했어요. 문제는 지금 이거 하겠다니까 그걸 갖고 와야 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말 자체가 뭘 말하니? 생각을 안 하고 왔다는 뜻이지. 숙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설명에 몇 프로 정도 이해했을까? 선생님이 100을 얘기했을 때. 한 많아야 40, 적으면 한 10? 이게 뻔하거든. 맨날 수업마다 이래. 이게 다 쌓여. 쌓이면은 뭐 기하 수업이 힘들지. 그래서 공부를 악착같이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 너만 계속 병신이 돼가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학원을 가니까 애가 공부를 한다고 착각을 하고 착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그래갖고 그 결과가 부모님이 생각했던 그게 쭉 누적된 거라 네가 실제로 하는 행위에 쭉 누적된 거 괴리감이 네 점수가 왜 이래 맨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 반복. 알겠지? 다시 이게 5예요. 이게 2예요. 두 개가 닮으면 이때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타고라 정리로 이 길이를 구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와 같다.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포인트는 얘다. 그래서 얘가 끝났으니까 뭐? 덧셈, 뺄셈이 끝났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뭐 할 차례니? 얘기해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내가 얘기했던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점수는 1점도 오르지 않는다. 이 상태인 거지. 네가 얘기해봐. 실수배를 할 차례죠. 본인이 실수배를 할 차례였고 본인 뇌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수업 자체도 내가 지금 했잖아. 이거 지우잖아 이제. 그럼 네 머릿속에 안 남을 확률이 거의 100%야. 그러니까 수업을 지금 안 들은 거랑 안 들은 애랑 지금 너랑 별 차이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시험에 등장했을 때 너는 이 문제를 네 뇌에 어디에 있는지 못 찾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안 돼. 정리하세요. 로딩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어요. 벡터를 다시 보자. 벡터다. 벡터라는 놈은 새로운 수이다.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을 대수 단원이라 한다. 대수 단원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정의와 연산이다. 정의에는 상등을 같이 한다. 연산은 벡터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는 연산 법칙을 같이 한다. 연산 법칙이 뭔지 잠깐 확인해 보자. 우리가 현재 할 일은 실수배이다. 정석을 펴보면 실수배가 73페이지에 등장을 해요. 섹션 3 벡터의 실수배. 그 아래 박스에는 실수배의 정의가 적혀 있어요. 넘기면 74페이지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성질 해서 녹색으로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단어가 실려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네가 책을 볼 때 의미 없이 이걸 본 후에 이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 지금 보라고 한 이유는 연산을 배우면 연산 법칙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벡터에 대한 실수배란 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연산 법칙이 등장한다 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했으나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실을 복습한 거예요. 실수배에 대한 연산 법칙은 그 형태가 단순함으로 네가 혼자 예습을 하면 그만이고, 자, 연산은 뭐가 있느냐?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배, 그 다음에 내적,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은 내용이 가벼워서 묶어서 가고 얘는 내용이 무거워서 따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고, 이거를 우리 단원 구분을 좀 시키면, 얘를 단원 구분을 시키면 세 개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가 벡터의 연산이에요. 지금 여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가 벡터의 내적이에요. 내적은 그 내용이 많아서 벡터라는 새로운 수에 한 연산에 불과하지만 좀 많이 같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방정식이지. 도형의 방정식. 이게 최종 목표예요. 도형의 방정식은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걸. 그래서 지금 벡터의 연산을 하고 있고, 벡터의 연산이 1번이 정의였어요. 정의와 상등을 했다. 2번이 두 개를 하는데 2-1번 덧셈 뺄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을 했느냐면 0벡터 이런 거 있었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A 벡터 빼기 B 벡터, 그다음에 0벡터. 사실 0벡터를 요 사이에 했었어요. 0벡터와 역벡터를 했고, 그걸 이용해서 뺄셈을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할 차례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조금 전에 했던 분해다. 벡터의 분해. 이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걸 한 거고, 여기에 대한 심화 예제로서 성남고 기출문제를 조금 전에 본 거예요. 라는 사실을 알고 수업을 들으라고. 그냥 조금 전에 한 문제 하나가 네 머릿속에 전체 범위가 아니고 이게 전체 범위인데 거기에 여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서 좀 해갖고 오라고. 집에 가서 숙제만 하고 수원하다가 나타나지 말고. 알겠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조금 전에 문제를 설명할 때 반응이 거의 아무 생각이 없는 반응인 것 같아서 이건 다 필기를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적었어요.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자. 매 시간 저렇게 어린이집처럼 여기 식사 내주고 앞에 목뒤 시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숟가락 주고 자 밥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다 챙겨서 자 식사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밥 찾아갖고 먹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점심시간 때 73페이지를 보면 벡터의 실수배죠. 넘겨서 보면 벡터의 실수배에 관한 성질인데 여기에 대한 강의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네가 기억해서 문제에 사용할 수 있으면 되고, 왜 그런지 원리 같은 건 따로 없어요. 75페이지를 보면 벡터의 평행이라고 박스가 있어요. 넘기면 76페이지에 기본 정석 박스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각 박스 위에 지금 76페이지를 보면 그 박스 위에 왜 그런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75페이지 박스 위에도 연관해서 설명이 있어요. 또 앞으로 넘겨가면 73페이지에는 그 박스 위에 설명이 있지만 그 설명은 아메바적이어서 읽거나 말거나 네가 알아서 하세요. 요 세 개야. 지금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요 세 개의 박스를 먼저 확인하고 그 박스가 뭔지 최대한 인지한 후에 그 박스 위에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세 개. 알겠죠? 시작. 7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 박스를 보고 확인하면 되고 선생님 칠판에 적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가 기억할 건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 실수배, 평행, 일직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렇게 되고 요 세 가지 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 가지가 이렇게 논리가 전개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참고로 일직선에 사용된 개념은 위치 벡터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위치 벡터의 기반은 뺄셈이야. 뺄셈. 그래서요. 교과서상에서는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저기 위치 벡터에서 하는 거거든. 위치 벡터는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하는데 정석에서는 지금 네가 본 이 76페이지는 위치 벡터 앞부분이야.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생도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위치 벡터 안 묶어놔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 개를 묶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개의 개념을 명심하세요. 실수배, 평행, 일직선 조건. 명심하라고 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실수배는 평행을 담당하고 내적은 수직을 담당해서 평행과 수직이라는 위치관계 기본 체계가 완성이 돼요. 그때 한 축이 평행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꼭 알아두고 이게 확정돼서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실수배 정의에서는 뭘 어떻게 알아주느냐? 뭐 하고 있니? 실수배에서 너 경준이 너 나한테 수학을 배운 사람은 박스를 보지 않고 이런 게 있다. 이 박스에 뭐가 적혀 있니? 라고 추측하라고 질문했을 때 추측이 가능해야 돼요. 추측이 안 되고 심지어 봤는데 뭐가 있는지 그걸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느냐면 기억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 수학이 아니다 뜻이야. 내가 동그라미를 실수배가 아니고 실수에다 쳤어요. 이건 참고로 얘기하겠어요. 선생님 1학년 때 실수와 관련된 프린트를 나눠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총 4가지가 적혀 있는데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실수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학을 한다는 건 이게 실수배잖아. 그러면 실수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쳐도 나오는 단어거든. 그럼 여기에 내용을 적용한다. 저기에다가 적용한다라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이런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박스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 문제는 이것도 기억이잖아. 당연하지. 기억 자체가 완전히 배제된 논리체계란 존재하지 않아. 핵심은 기억할 것과 적용할 거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다 기억이야. 그러면 암기 과목이지. 지금 네 뇌에서 조금 전에 내가 이걸 보라고 했을 때 일어난 반응이 어떤 것이었나를 반성해 보라고. 그럼 아직 수학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실수의 기본 성질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가 B보다 크다의 정의가 적혀 있고 세 번째가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고로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성질의 변형이지 또는 다른 말로 실수의 기본 성질 실수의 대소관계 실수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게 있고 네 번째가 부계류의 대소관계 이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의 뿌리는 실수라고 하는 수의 특징은 대소관계를 지닌다 이거거든. 크다 작다가 있다고. 뭔 말이냐면 실수를 벗어난 허수는 특징이 뭐야? 대소관계가 없다죠. 대소관계를 지닌다. 그래서 대소관계의 다른 말이 부등식이야.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 할 때 이 부등식은 다 실수 체계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부등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라는 이해.
이런 게 수학의 기본이거든. 대수학은 결국 같다와 같지 않다. 등식과 부등식이 아니겠니? 부등식은 한 축이야. 근데 그 도구가 없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맨날 부등식을 뭘 해야 돼? 외우고 해야 돼. 네가 수학을 한다는 건 이론을 적용한다는 거야. 적용한다는 말 내가 이렇게 적었지만 이걸 좀 고상한 표현으로 쓰면 연역추론이라고 그래. 이게 연역추론. 이거는 인간이냐 아니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인간,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 첫 페이지에 네 눈에 보이는 걸어다니는 길거리에 다니는 인간이 다 인간이 아니라고 했거든. 뭐 올챙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돌도 있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 데미안이라는 페이지 철제. 어떤 인간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의 탈을 쓴다고 다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그 인간의 차이를 선생은 이거 수학 선생이니까 적용이래. 왜?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다른 것들은 때려치고 다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지. 근데 실수의 기본 성질을 보면 세 가지거든. 첫 번째가 실수의 분할이에요. 실수의 분할이 뭔데? 실수는 몇 종류? 무리수와 무리수. 유리수와 무리수 하면 중학생. 양수, 음수, 영. 양수, 영, 음수로 하면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세 종류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가 그때 양수이면 뭘 하니? 양수이면 두 양수를 더해도 양수이고 곱해도 양수다. 둘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A, B가 실수일 때다. 음수이면 뭘 하니? A가 음수이면 위에 이걸로 환원시킨다. 마이너스 A는 양수임을 이용하자. 이거거든. 0은 왜 안 하냐? 0은 한동안 여과. 얘기는 특별해서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이건 등식에서 다룹니다. A 더하기 0은 A다. A 곱하기 0은 A다. 아, 0이다. 등식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부등식에 다룰 게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물론 기준으로서 이런 데 등장하긴 하지. 0보다 크다 작다. 아무튼 이런 거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겠니? 저기서 제일 처음에 뭐 하니? 이거 하죠. 그래서 실수의 정의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이거거든. KA 벡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 K. 그러면 뭐 하니? 제일 처음 시작이야. 이 정해져 있어 매번. 근데 매번 뭘 하는 거야? 너는 외우고 있지. 그래서 박스에는 이게 적혀 있다고. 이때는 무슨 의미고, 이때는 무슨 의미고, 이때는 무슨 의미다. 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눈가를 보이는 걸 네가 수학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게 바탕이 되고 네가 없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가르치잖아. 가르치는 것도 이게 지금 네가 나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나온 거거든. 왜냐면 너 엄청 중요한 거라서.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현상을 보는데 이게 안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 수학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이제 곧 네 인생에서 수학을 이제 손 뗄 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상 수학을 보통은 안 하지. 특별한 수학을 도구로 하는 학문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뭐냐면 그런 상태로 애를 낳고 애가 학교 가서 또 수학 점수를 잘 받아오길 바래. 이게 악순환입니다. 수학을 모르는 부모가.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 어느 학원이 좋다 하면서 거기 우르르 가는 게 다지. 부모로서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평행은 여기서 이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니? 하면은 이거 설명하고 여기서 이거 빼고 K가 0인 걸 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혀서 K가 0이면 0 곱하기 A 벡터는 0 벡터이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합쳐서 뭐야? 얘랑 얘가 합쳐져서 이게 평행이거든. 그러니까 평행 조건을 따질 때 뭐가 있어요? 이게? K는 0이 아니다. 가 적혀 있겠지.
그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리고 내가 이 구조에서 이거 지난번 노트에도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적는 게 아니고. 그럼 평행이라면은 실수배가 평행이라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니? 얘 아니겠니? 그러면 얘를 그냥 평행, 실수배는 평행 이런 게 아니라 아 실수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의 의미와 이것의 의미, 이것의 의미가 뭐야? 뭐 같은 방향, 이것은 반대 방향.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합쳐놓으니까 아 평행을 의미하는구나 이게. 사실 뭐 선생으로서는 이걸 쫙 보잖아. 이걸 쫙 보잖아. 쫙 보면 이 내용들이 사실 뭘 이걸 알아야 되는 건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가? 그냥 적긴 뭘 적어줘야 되니까 적혀 있는 것으로만 보여. 왜냐면 당연한 얘기거든. 평행이거든. 평행. 근데 평행을 보면 이게 평행이 이렇게 그럼 일직선 조건은 또 뭐냐? 이거지. 두 벡터가 이렇게 있죠. 평행. 평행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고 치고. 그러면 선부는 뭐? 두 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4개인데요.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를 시키는 거지. 얘랑 얘를 일치시키다. 얘랑 얘랑 일치시키다. 졸지 마시고 평행 이동을 시킨다. 상등이잖아. 상등.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거랑 이거랑 일치시킨다고 하자. 일치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녹색 이거 이렇게 그럼 뭐야? 일직선 위에 세 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하겠니? 뭐 해? 얘가 지금 대답을 못했어요? 얘가 병신처럼 보여? 얘 잘하고 있어요? 지 수준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 우리 반에서 또 나쁜 편이 아니에요. 성취도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애가 대답을 못해.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너는 대답을 했니 방금 내가. 저 여기는 뭘 하냐면 만약에 대답이 안 됐다 라면은 저거 선생님 막 딴 얘기하는 동안에 네가 대답이 안 되는 건 너는 이걸 보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추론, 이해를 한 게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기억은 소실되죠. 기억은 소실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떠올라. 왜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한 기억은 오래가. 이해를 하지 못한 기억은 오래가지 않아. 그래서요. 그럼 이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처음이 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지금 이 현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관점이 전무하지. 관점이 전무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지. 관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뭐야?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럼 관점이 뭐냐 이거지. 여기 뭐 적혀 있어? 여기 뭐 적혀 있었어? 안 떠오르잖아? 안 떠오르는 이유가 그냥 관점 없이 보기 때문이야. 마치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자, 조금 전에 그림 봤지? 이거랑 같은 그림을 찾으세요. 뭐 이런 기억력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이런 수준의 질문하고 뭐가 달라, 지금? 관점이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런 관점을 얘기해 준 거야. 네가 지금 뭘 왜 듣고 있는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 그냥 공식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결론은 계속 기억을 못해. 직선은 뭐야?
직선은 뭐야? 내분점과 외분점을 다 모아놓으면 직선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기. 이거 언제 배우는 건데? 수학 3, 기하 파트 첫 단원이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적혀 있다고.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내용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면 지금 조금 전 현상. 본지 얼마 안 된 순간에 물어도 뭐가 적혀 있는지 까맣게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너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태도를 알려준 거고 네가 그런 상태라는 걸 자각을 하라고. 네가 뭘 읽었으면 공부를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으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지적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뭘 읽었잖아. 읽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기억만 남아서 그게 곧 이퀄 뭐가 되냐면 공부가 돼.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착각을 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뭐래?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복습을 열심히 한다. 숙제를 열심히 한다. 그래 뭐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왜? 하나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본인이 열심히란 느낌은 왜 나오는 거야? 뭔가를 했으니까. 행위가 공부가 아니에요. 결과가 남아야 돼. 그래서 남기 위해서 수업은 어떻게 듣고 이렇게 듣지 말고 이렇게 들어라. 그러니까 저런 걸 가지고 들어라. 됐죠? 그 다음에 복습은 어떻게 해? 첨삭과 편집을 해라 라고 했죠. 숙제는 어떻게 해? 적용이란 걸 해라.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적용이란 걸 해라. 쉬운 문제에서 네 순발력으로 맞춰봐야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유는 자 이것도 1학년 때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가 봤을 때 이것과 이것은 납득하는데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지? 이 박스에 적혀 있는 게 이게 왜 아닌지 이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내분과 외분을 공식만 졸라 외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지. 내분과 외분이 여기 어딘가에 또 등장을 하죠. 그건 언제 등장이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 내용은 뭐 위치 벡터. 위치 벡터를 가면 내분과 외분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런데 이게 전혀 너한테는 내분과 외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73페이지 박스부터 체크를 합시다. 노란색 펜 드세요. 일단 빨간색 펜을 들면 73페이지 실수 m과 벡터 a 벡터의 곱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수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그 아래 m이 0보다 크다, m이 0보다 작다, m이 0이다. 합치세요. 이렇게 박스로 치세요. 여기 봐. 여기 동그라미 치고 밑에 박스를 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벡터의 실수배가 무한하게 수학에서 실수배라는 현상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예요. 실수배는 여러 수, 여러 연산으로 등장을 해요. 노란색 펜을 들어서 m이 0보다 크면 a 벡터와 같은 방향이 어쩌고 되어 있죠? 같은 방향.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대 방향 두 개가 있죠? 묶으세요. 노란색으로 묶으세요. 그리고 위로 빼서 적으세요. 여기 봐. 노란색으로 요쯤에 있죠? 묶고 위에다 빼서 뭐냐면 평행이라고 적고 필요 충분 조건 적으세요. 평행이란 말을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합친 개념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평행으로 넘어가는 거야. 넘겨보면 평행 75페이지 위에나 노란색 뭐 이거는 괄호나 치세요. 위에 노란색으로 괄호 치세요. 뭐 박스에 두 줄이 있고 그 위에 a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다. b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다. m은 0이 아니다. 일단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걸 뺀다라는 얘기야. 딴 게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거랑 뭐가 틀려? a 벡터, b 벡터랑 a 벡터, 뭐 b 벡터가 a 벡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랑은 뭐가 다른 거야? 생긴 게 다른데 하면 미술학도죠. 미술학도. 수학이 아니고 뭐가 다른 거지?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이거랑 사이에 양방향 화살표 이러고 있으면 이건 수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미술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상황이죠.
이건 수식이죠. 그 상황에 대한 수식이라고. 뭔 말이냐면 수식이다. n 곱하기 n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랑 구분을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런 상황을 비로소 수학 언어로 표현하면 이와 같다. 이런 상황을 수학 언어로 표현하면 이와 같다인데 너한테는 어떤 의미야? 이게 상황이 아니고 이거랑 큰 차이가 없죠. 그냥 A 벡터, B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수학적 기호가 적혀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네 뇌가 아직 수학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고 넘기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76페이지. 여기 봐. 이거는 고1 과정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내분과 의분.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수직선 위에서. 봐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직선이다.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야? 하면은 여기가 내분이고 내분점들의 집합이야. 이게. 그리고 여기는 외분점들의 집합이야. 그래서 합치면 뭐가 돼? 직선이 돼. 이때 뭐가? 얘들이 기준이야. 이 두 점이 기준이야. 그래서요. 잘 봐. 그런데 이제 이거지. 내분과 외분. 내분을 보면 네가 1학년 때 외웠던 공식이 n 플러스 n x2 플러스 n x1 이거였다. 이게 기준이다. 기준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n x1 더하기 n 플러스 n x2다. 그런데 이거랑 x1의 개수와 x2의 개수의 합이 얼마야? 1이다. 이거죠. 마이너스가 돼도 같아요.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거든. 그럼 더하면 같아요. 알겠지? 마이너스를 또 해보겠어요. n 마이너스 n x2 마이너스 n x1는 n 마이너스 n x1 더하기 n 마이너스 n x2. 역시 덧셈을 기준으로 이거랑 합이 똑같죠?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요. 거기 봐.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일단 1번, 2번, 3번이고 1, 2, 3번 순서를 거쳐서 나온 게 뭐야? 3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밑줄 치세요. 노란색으로. 이게 이거라고. 그 위에 개수로 있는 실수배로 있는 1-t와 t를 각각 밑줄 또는 동그라미 치세요. 1-t와 t를. 두 개 합이 얼마라는 뜻이야? 1인 거지. 합이 1인 거를 두 문자로 표현해서 하면은 알파, 베타. 여기 보세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이고. 이걸 문자를 하나로 표현하면 이걸 t라면 이거는 1-t. 이게 t라면 이게 1-t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여기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 기억하나? 외분점에서 기억해야 될 거. m과 n은 다 양수예요. m이 n보다 커지면 이거 양수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음수죠. 이런 건 다 했던 거야. 그런데 벡터에서 다시 하면 힘들어 한다고. n이 n보다 커지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n보다 n이 커지면 이게 뭐야?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죠. m이 n보다 작아지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죠. 그랬을 때 각각 이 점의 위치가 어느 쪽이었니? 이런 것까지 이제 뒤에 따지지. 다 고1 과정에서 한 거거든. 고1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이게 2면 이게 3이고 이게 2면 뭐야? 3 x1으로 붙은 거니까 x1이 이거라고 하자. 이 점의 x좌표가 x1, 이 점의 x좌표가 x2라고 하자. 여기 3이 뭐니까 3에서 멀어지고 이쪽에 있구만. 이런데 더 이상 그게 안 통하지. 그게 더 안 통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3, 여기가 4야. 그럼 이건 어디에 있니? 벡터에서. 그러면 이제 나가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선생님이 나중에 가르칠 거야. 지금은 기억을 하라고.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실수배는 포인트가 평행이에요. 평행. 이거 기억하세요. 얘를 위해서 한다. 이거 왜 지워지는 거야? 얘를 위해서 한다. 알겠죠? 실수배는 얘다. 담당하는 게. 평행이면 실수배를 생각한다.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이야. 얘는 이걸 위해서 한 거고 얘는 이걸 이용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야. 이때 내가 이걸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걸 다시 봐. 이걸 관점을 가지고 다시 보면 1번은 실수배지. 여기 보라고. 1번은 실수배고 그게 평행에 적혀 있는 거지. 그리고 2번, 3번은 다 이 얘기지. 합의 1이다. 이게 2번. 여기 봐. 이게 2번, 3번이라고. 그래서 관점이 있는 애는 이거 얘기하는 거구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거? 일직선, 직선은 내분점과 외분점. 근데 관점이 없지. 그러면 얘랑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번, 3번은 뭘로 붙지? 여기서 1, 2, 3번이 있지. 2번, 3번. 2번은 3번으로부터 온 거지. 그러니까 3번이 2번으로부터 오고. 그럼 2번, 3번은 1번으로부터 온 거죠. 1번을 분해해서 한다는 걸 위에서 설명하고 있지. 그 박스 위에서. 알겠지? 그럼 봐. 이것의 가장 시작은 뭐야?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실수의 기본이죠. 근데 뭐든 기초가 없으니까 다 달랑 위험하게 걸려 있는 거죠. 벡터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수학 전체가 이래요. 위기감을 느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걸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빨아당겨야 되는데 그냥 구경하고 집에 가서 다음 시간에 나타날 때까지 숙제나 근근히 하고 나타나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지금 봐봐. 벡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끝났어. 그리고 곧 여기를 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왔다라고 했고 이게 끝났어. 그리고 여기 이해 체계를 바탕으로 여기를 갈 거야.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대수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빼고 이거 다 했어 지금. 내적 빼고 끝난 거야. 내적 빼고 이게 끝난 거야. 벡터의 1부가 끝났어요 벌써. 2부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다시 와서 수업 듣고 해봐야 하나도 네 머릿속에 안 남아. 하나도.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기하는 내신 준비할 때 거의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은 이런 수업을 한 2시간 수업을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해요. 문제도 네가 알아서 푸는 거고. 지금 이걸로 왜냐면 성취도 평가라 너무 쉽게 나거든. 그래서 이거 좀 복습하고 이걸 어느 정도 수준만 적용할 수 있어도 지금 작년 애들은 다 그렇게 수업을 했고 다 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할 때 정확하게 하라고. 지금 할 때. 나중에 공부해야지. 이런 나중은 없다. 2학년 되어서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